오동나무 건조부터 초벌, 재벌, 오철까지 제작 기간만 자그마치 10개월. 전부 수작업이지. 대한민국 전통 목기 제작 기능 전승인 김인규 씨. 충북의 한 야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무언가를 찾는 듯 산 어귀를 헤매는데 큰 거 하나 있잖아. 이거 얼마나 커요? 그냥 낚고라면 많이 되긴 해야 돼. 저거는 낚고라면 한 10개도 더 나오거든요. 김인규 씨가 찾는 것은 바로 유골함을 만들기 위한 오동나무. 마음에 꼭 드는 거대한 오동나무를 찾았는데 가장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은 30cm는 되겠다. 30cm. 이거 오동나무 잎이야. 나무 고르실 때 아버님 어떤 기준으로 많이 고르세요? 그런 건 미끄네. 이게 가지 별로 안 붙으면은 네. 질게 쓰잖아. 네. 그거 좋은 거이고 이만큼 올라가 가지 퍼져버리면은 밑에밖에 못 쓰잖아요. 안 맞아, 용도가 안 맞으면은. 유골함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많지 않고 곧게 자란 오동나무. 이 나무 허리둘레는 42cm다. 지금 벌목을 하면 이 나무는 못 써요 또. 지금 벌목을 하면은 왜요? 낙엽이 떨어진 다음에 얘들도 이제 그 겨울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려면 이제 양 모든 물이 뿌리로 다 내려오거든요. 뿌리로 내려온 다음에 겨울잠을 얘가 잘 때 보통 한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 나무를 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벌레나 이런 곰팡이 이런 부분이 덜 생기고 갈라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겨울이면 좋은 유골함 재료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다. 저 오동나무 있잖아. 저기. 오동나무 저거. 크잖아. 곧게 잘 자라서 유골함 만들기에 적합한 오동나무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오며 가며 오매불망 오동나무만 찾아다니는 것이 일이다. 찜을 해놓아야죠. 찜을. 그러니까 이제 기록했다가 네. 이제 내년에 이제 낙엽 다 떨어지고 나서 내년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장비 갖고 와서 배야지. 좋네요. 소나무에 비해 개체수가 적다 보니 구하기가 쉽지 않다. 대전의 한 주택가. 이곳이 바로 오동나무 유골함을 만들어 온 지 25년 된 작업장. 김인규 씨가 갑자기 겹겹이 쌓아놓은 비닐을 벗기는데 자그마치 7겹이나 덮어둔 이것은 뭘까? 이거 싸면 안 나누면 그 보면은 이리 안 되고 더 썩고. 마지막 비닐을 걷어내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동나무다. 그런데 오동나무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원래 아기 때도 요만큼 쓰건 다 있어. 요건 맥힌 거에 다 있어 또. 이게 나이트거든. 네. 여기서부터 오래 하면은 하나, 둘. 요거 20년생. 20한 2년 된 거. 큰 것은 예. 몸뚱이하고 예. 작은 것들은 이제 그 속 두께감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유골함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40-50kg이 넘는 통 오동나무를 기본 크기로 재단하는 일. 이리 나와봐. 오동나무는 기본 5년에서 7년을 건조 숙성시켜야만 목재로 쓸 수 있다. 최소 20년 이상 돼야 다 자라는 오동나무. 다 자란 오동나무 중에서도 나이테가 촘촘한 것이 더 단단해서 좋다. 문양도 좋지만은 중요한 거는 곰팡이나 또 내지는 또 이 습기나 뭐 이런 조율을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예로부터 오동나무는 귀한 목재로 대접받아왔다. 무늬가 아름답고 무게가 가볍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뒤틀림이 적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에 잘 견디는 성질 때문에 가구, 악기 등의 고급 목재로 인정받은 것이 바로 이 오동나무다. 본격적으로 유골함을 만들기 위해 통 오동나무를 재단했는데 접시 모양의 동그란 판들을 이리 재고 저리 잰다. 과연 이 동그란 판은 뭘까?
이거 이제 재단하기 전에 네. 크기만큼 해서 놓고 그래야 재단할 때 이게 좋거든요. 장판. 장판으로. 유골함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마름질판인 것이다. 이따가 기준을 잡으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못 쓰게. 모든 나무에 있는 생장의 중심인 수심. 유독 오동나무는 큰 구멍 수심을 갖고 있다. 이게 중심요. 한 가운데 중심 잡는 거. 이게 중심 잡는 거? 예, 이제 제대로 올인해야 돼. 또 요거 이제 이 밖에는. 그럼 여기서 어디가 오려지는 부분이에요? 이거 나갈 거 요거. 요거 나갈 거. 오동나무의 큰 수심을 피해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유골함의 외형부터 밑그림을 그리는데 60년 동안 나무만 만지다 보니 거침없이 밑그림이 완성됐다. 유골함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쓸모없는 오동나무 겉면을 잘라내야 하는데 예리하게 돌아가는 전기 톱날을 앞에 두고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왼손으로 그냥 이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으세요? 뚝다리에서 괜찮이. 네? 이거 완전 못이되기 있어. 하도 많지 않아가지고. 하는 맞으면서 그러니까 손 감각이 이제 이게 주로 이제 요리를 많이 한 거지. 이게. 여기 장갑 끼면은 그게 뭐 다른가요? 아무래도 두 눈에서 감각을 모르지 이제 돌린다는 거예요. 유골함은 기본적인 형태를 만드는 초벌깎기 그리고 자세한 모양을 만드는 재벌깎기로 두 번에 걸쳐 작업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유골함의 크기다. 이번에 지금 23.3mm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초벌을 깎게 되면은 21까지 줄어들거든요. 이 나무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 도면 없이 하는 거라서 이 부분부터 계산이 일단 이루어져야 됩니다. 유골함의 법령 기준이 30cm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잘라진 오동나무를 예리하게 살펴보는 김용호 씨. 무언가를 찾는 듯 하더니 앞이라는 글자로 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요만큼에서 이제 초벌해서 깎아낼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갈라진 부분이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갈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도려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앞뒤를 구별을 한 거예요. 오동나무의 갈라진 틈이 유골함의 바닥이 아닌 자연스럽게 깎여 나가도록 표시한 것. 이제 속을 파내는 초벌깎기 작업이 준비됐다. 이것도 전부 다 직접 만들었어요. 뭐예요? 칼로 깎았고. 60년 동안 나무를 만지면서 도구까지 직접 손으로 제작해온 김인규 씨. 유골함을 파고 깎는 용도에 따라 조각칼의 길이도 모양도 각기 제각각이다. 속하고 이 겉에도 푸고 해요. 유골함의 기본 형태를 만드는 초벌깎기. 평평한 면의 조각칼은 겉면을 긁어내는 용도로 만들었다. 칼날을 네네네. 딱 누질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먹지 이거 손으로다가 하루 이렇게 하면 두 개도 못 깎아 이거. 시원찮은 사람 칼 대들 못이야 이거. 기계를 직접 조작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조각칼과 혼연일체로 힘을 줘야만 나무를 깎아낼 수 있다. 그런데 여간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타월을 여기다 짬내면 더 좋아. 아 타월을? 예. 그러면은 이제 더 힘을 받지. 그러면 살이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하도 해다 괜찮아. 보통 숙련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많고. 이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는 못 해. 이렇게 하면은 촬영하다가 숙여버려요. 이거 튀겨서 네. 카메라 다 부셔요. 그런데 갑자기 위옷을 벗는 김인규 씨. 77세 희수의 나이에 알통이 장정 못지않다. 힘을 하도 주고 딱. 거기에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는 진짜 미쳐가지고. 그렇게 힘을 대도 안 아프지. 그러면 아프지 그가. 내게 친구 땡기. 또다시 기계를 돌리는데 갑자기 매직펜을 든다.
하루 요리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큰일 날 게 표시를 해요. 그래야 여기서까지 안 보이지 않아. 예. 빠르게 돌아가는 나무와 쇠, 자칫 조각칼이 걸리기라도 하면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유골이 들어갈 속을 파내는 작업. 긴 조각칼로 섬세하게 깎아 들어가야 한다. 순식간에 깎이는 것 같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아이고 이거 하나 만들면 100번 더 손이 가요. 전부 수작업이지. 드디어 유골함 초벌 깎기가 완성됐다. 그런데 그 속을 보니 통오동나무에 큰 구멍이 그대로 있다. 또 이거 박는 거 있어요. 내가 이제 보여드려야 돼. 다 그거 해놨어요. 다 그거. 오동나무에 수심을 메우는 이것. 바로 같은 오동나무로 구멍을 메울 수 있게 만들어둔 것이다. 오동나무마다 수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에 맞게 수심을 메워 넣어야만 하는 것. 오동나무 유골함을 만들 때는 이 수심을 메우는 것이 필수다. 전부 그대로, 원 그대로. 나무도 딴 나무를 안 써요. 오동나무는 오동나무 쓰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만 쓰고 저 시애기죠. 아, 같은 나무로만? 아 같은 나무로만. 같은 오동나무로 빈틈없이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쐐기를 박는다. 초벌깎기 하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도 자그마치 3시간. 그런데 조각칼을 보는 김인규 씨의 표정이 뭔가 언짢다. 얘는 내밀어야 돼. 이게 탁 빠져버렸네 귀가. 기계가 아닌 조각칼로만 작업하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조각칼이 무뎌져 버리는 것. 직접 조각칼 수선에 나섰다. 무쇠로 만들어진 조각칼을 다시 다듬고 만들기 위해서는 즉석 대장간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칼을 넣고 그 위에 톱밥을 뿌려 불을 피우려 하는데 불이 생각처럼 붙지 않는다. 불을 피우기 위해 뭔가 손이 바쁜 아들 김용호 씨. 어린 시절부터 어깨너머로 봐오던 유골함 만드는 일,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본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아 오면서 이제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다. 선풍기로 즉석에서 풍로를 만들어 불 붙이는 데 성공했다. 요 칼대를 맨날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몇 개월에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숯을 만들고 조금 이따 이제 숯이 되면은 이제 칼을 이렇게 넣어야 돼. 유골함을 만드는데 꼭 맞는 기계도 없지만 어떤 최신식 기계보다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삶의 노하우다. 됐어요? 불에 달군 무쇠를 조각칼로 만들어야 하는데 유골함을 만드는 데 쓰이는 조각칼의 종류만도 10여 종이나 된다. 깎는 부위에 따라 다른 조각칼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끝에 쓰던 데는 네. 떼내버리고 다시 만들어. 끝이 닳아버린 조각칼은 다시 뭉툭하게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갈고 휘어야만 만들어진다. 끝이 닳아버린 조각칼이 새 것으로 만들어졌다. 아버지가 참 대단하셔요. 대단하셔요. 어떤 면에서요?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이 68년이잖아요 지금. 근데 묵묵하게 이걸 지켜오셨다는 것이 대단하시죠. 그날 오후 잠시도 유골함 작업을 쉬지 않는 김인규 씨. 이번엔 크기가 작은 오동나무를 꺼내는데 이게 침이라 침. 이게 손감각으로 맞춘 거예요. 이게 낙고람 속두경이. 오로지 손의 감각과 오랜 경력의 감으로 작업한다는 김인규 씨. 그런데 빠르게 돌아가는 기계와 조각칼과 한 몸이 되어 작은 유골함의 뚜껑도 자로 잰 듯 일정하게 파낸다. 뚜껑을 덮었더니 정확하다. 이거는 속두경이라니까 이거는 이제 그 뚜껑이 또 있지 않아요. 유골을 보호하는 속뚜껑 위에 겉뚜껑까지 덮어주면 오동나무가 가진 무늬가 자연스러운 오동나무 유골함이 완성된다. 이제 요거 한 다음에 한 보름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초칠로 들어갑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해도 네. 몇 끼를 못 만들죠.
초벌에 섬세한 재벌 깎기까지 완성되면 사포질로 오동나무 겉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완성된 오동나무 유골함은 다시 보름 동안 자연 건조시켜서 수분을 빼내야만 한다. (15일) 후 날대고 그래. 유골함이 건조되면 본격적인 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난로에서 오동나무를 태운 숯을 꺼내 어디론가 가는 김용호 씨. 이거 숯인데요. 요거람에다가 운인을 한번 내려보려고 그래. 숯을 도포를 하려고 합니다. 물을 뿌려도 채 식지 않은 숯을 손으로 덥석덥석 잡는데 이 숯으로 오동나무에 무늬를 낸다고 한다. 무늬도 오동나무 숯으로 내는 유골함. 그런데 숯으로 어떻게 무늬를 낸다는 것일까? 숯을 밀가루처럼 곱게 절구에 빻는데 톱밥하고 또 그 숯하고 황토하고 혼합을 해서 이제 눈매움을 할 겁니다. 곱게 가른 오동나무 톱밥에 오동나무 숯가루, 황토를 섞어서 오동나무 표면에 있는 크고 작은 홈을 메우는 눈매움 작업을 준비하는 것. 좀 그냥 순서는 많고 복잡하고 시간은 걸리지만은 혼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뭐 저도 마음이 편하고 또 모시는 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 부모 모시는 식으로 우리 조상이 모시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등한시 여겨왔던 일. 10년 넘게 유골함을 만들면서 이 복잡한 공정을 기꺼이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영혼이 담기는 중요한 일이 이 손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무늬를 살리는 겁니다. 오동나무의 빈틈을 메워주고 무늬에 색을 입혀 무늬가 도드라지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어떤 어르신이 뭐를 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또 그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시각 이렇게 이게 눈이고 그죠? 요거 입이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수치로 무늬 속을 채워넣고 천으로 닦아내다 보면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한 무늬를 발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작업을 준비 중인데 이 검은 액체의 정체는 뭘까? 이게 이제 생치를 넣습니다. 옷 안 올리시죠? 나무에 오칠을 하면 반짝이는 윤기가 나는데 특히 유골함에 오칠을 바를 경우 방충 효과와 나무가 오래가는 코팅 역할을 해준다. 이 오동나무 유골함은 6, 7개월에 걸쳐 9번에서 10번의 오칠을 해야만 한다. 오칠에 붓을 쓰지 않고 광목천을 쓰는 이유는 꼼꼼히 눈매음을 하고 자연스러운 무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분이 이제 70년 살았는지 80년 살았는지 그분도 대충 살지를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망자가 대충 인생을 뭐 70평생, 80평생 살으셨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거 생각한다면은 대충 하면 안 되지. 3대에 걸쳐 100년이 넘도록 제기와 유골함을 만들어 온 사람들. 그만큼 삶 속에서 항상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 화장 문화를 선호하면서 더욱 유골함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유골함 하나라도 대충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칠한 거예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정도. 오칠은 특성상 회를 거듭할수록 짙은 색 위에 투명한 윤기가 입혀진다. 속은 9번, 겉은 10번의 오칠을 한 오동나무 오칠 유골함. 이 유골함은 또 하나의 안식처가 되는 것이다. 망자가 지금 이제 주무시는 거잖아요. 저도 보람도 있고 또 일하는 그 엄중함, 정성껏 이렇게 모신다는 거. 그러면 힘든다는 것은 저는 뭐 없다고 보거든요.